300만 원이 1000만 원으로, 300만 원이 5천만 원으로 보상받은 금액이 달라졌습니다. 그런데 보험회사는 왜 이런 내용에 대해 알려주지 않았을까요? 오히려 이런저런 핑계만 대며 보험금을 지급을 거절할 뿐입니다. 국가암정보센터 암 발생률 조사에 의하면 우리나라 암에 걸릴 확률은 38.1%이고 남자는 5명 중 2명, 여자는 3명 중 1명이라고 합니다. 오늘 영상 내용 이제 남의 얘기 아닙니다. 저한테도 일어날 수 있고 우리 가족 그리고 그 누구에게도 흔히 일어날 수 있는 일입니다. 암 진단비, 경계성 종양 진단비가 일반암 진단비로 보상 금액이 바뀌는 이 마법 같은 이야기, 영상 끝까지 오신다면 충분히 이해하실 수 있을 겁니다. 자, 오늘 말씀드릴 내용 제가 실제로 얼마 전에 처리했던 사건이었는데요. 참고로 암 진단비 같은 고액 보험금은 인터넷 등으로 한 번씩 검색 한번 해보셔서 분쟁이 되고 있는지 확인 한번 해보시고 분쟁되는 글 등을 보신다면 보험금을 청구하기 전 저와 같은 손해자 등사한테 상담을 한번 받아보시는 걸 추천드립니다. 영상 처음 말씀드렸던 것처럼 경계성 종양 진단비 300만 원으로 안내받았던 걸 1000만 원, 그리고 다른 보험사는 무려 5천만 원으로 상향이 되어 최종 종결 처리가 되었습니다. 어떻게 이럴 수가 있었을까요? 이 의뢰인분은 분명 설계사와 보험사에 직접 전화해서 물어봤을 때에는 300만 원씩만 안내받았었는데요. 우리가 가입하고 있는 이 보험은 생각보다 굉장히 복잡합니다. 저와 같은 실무진이나 의료계 쪽에 종사하시는 분이 아니라면 정말 이런 내용에 대해서는 알 수가 없는데요. 우리나라에서 암 진단 누가 내려주죠? 네, 의사 선생님이 내려주십니다. 이 의사 선생님은 개인 생각으로 내려주나요? 아니죠. 당연히 우리나라에서 암으로 인정하는 기준을 보고 참고하여 진단을 내려주십니다. 그 기준이 바로 KCD 한국표준질병사인분류라는 기준인데요. 여기서 중요한 건 암을 진단하는 이 기준 KCD는 5년마다 내용이 개정이 되고 그 안에서도 진단 코드 등의 내용이 수정이 됩니다. 즉 암을 진단하는 기준 자체가 바뀐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드린 분 또한 마찬가지였는데요. 이분은 올해 건강검진 중 갑상선 결절이 확인이 되었고 수술 후 조직검사 결과를 보니 다행히도 아직 완전한 암이 되기 전 단계인 경계성 종양으로 진단이 되었습니다. 아시다시피 경계성 종양은 보험증권을 보시면 우리가 가입하는 암 진단비 금액의 10% 또는 20%만 지급을 하는 특약인데요. 지금 최근에 가입한 보험이 아닌 예전에 가입한 보험, 2008년도 4월 이전에 가입한 보험이라면 오늘 같은 사례를 직접 만나보실 수 있습니다. 한국표준질병사인분류인 KCD는 2008년 4월부터 새로운 내용으로 개정이 되면서 갑상선 암에 대한 기준이 세분화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때부터는 경계성 종양으로 분류가 되었고 지금까지도 잘 유지가 되고 있는데요. 하지만 이분처럼 2008년도 4월 이전 KCD 4차에 가입한 보험이 있으시다면 갑상선 암이 세부적으로 상세히 분류하기 전 기준을 적용하고 있기 때문에 이때 기준으로 본다면 지금 현재 진단받은 D44 코드가 C73으로 진단 코드를 적용시킬 수가 있습니다. 진단 코드 D 코드가 C 코드로 바뀐다라는 거죠. 그래서 지금 당장 보험증권을 꺼내서 확인해 보십시오. 2008년도 이전에 가입한 옛날 보험이 몇 개 정도 있는지 꼭 확인을 해 보셔야 합니다. 그리고 명심하실 건 절대로 이 보험은 해지하시면 안 된다라는 것입니다. 제가 오늘은 갑상선암으로 예를 들었지만 이 진단 말고도 방광암이나 대장암 등 지금은 당연히 소외감으로 분류되어 200만 원이나 300만 원만 받는 이 진단비도 2008년 4월 이전에 가입한 보험이라면 오늘 말씀드리는 사례처럼 일반암 진단비로 둔갑되어 보상이 이루어지실 겁니다. 그런데 여기서 제가 이런 금액적으로 보상 얘기를 구체적으로 말씀을 드리면 간혹 보험 사기나 억지로 보험금을 막 뜯어내고 또 나중에 막 보험 가입하거나 할 때 문제가 생길까봐 걱정을 하시는 분들이 종종 계신데요. 자, 약관을 보시면 요즘 최근 상품들은 이렇게 8차 계정,
한국표준질병 사인분류 중 다음에 적은 질병을 인정한다 라는 문구가 있지만, 이렇게 2008년도에 가입한 옛날 보험은 제4차 개정 한국표준질병 사인분류 중 적은 질병을 인정한다고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의사 선생님께 진단서를 발급받을 때 KCD 기준을 최근 기준이 아닌 과거 기준에 맞춰서 끊어달라고 하시면 되고, 그 서류를 발급받았다면 보험회사에 다시 한번 재검토를 요청할 수 있고 그에 맞는 결과값을 받아보실 수가 있습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여러 손해사정 업무 중 이런 면부책, 보험금 지급 또는 거절된 사건에서 다시 한번 새롭게 보험금 지급 등으로 결과를 바꿔내는 과정을 만들 때 가장 짜릿한 느낌을 받습니다. 물론 다른 교통사고나 배상책임 사고처럼 내가 상해사고로 얼만큼의 손해가 발생이 되었다, 이런 사건도 굉장히 중요하지만 무에서 유를 창조했을 때 개인적으로 가장 큰 보람을 느끼고 사건을 맡겨주신 의뢰인분도 굉장히 큰 만족감을 느끼시는 것 같습니다. 오늘은 이제 남 얘기가 아닌 정말 내 가족이나 내 주위 지인, 또 어느 순간 내 얘기가 될 수 있는 보상 정보에 대한 얘기를 설명드렸는데요. 사건을 해결할 때 가장 어려운 점이 의사 선생님께 과거에 대한 기준으로 소견서를 받는 것이 가장 어렵습니다. 저도 많은 주치의 선생님들을 만나 뵙고 했는데 말씀드리는 내용을 이해해 주시고 참고하셔서 변경을 해 주시는 분들도 계시지만 대부분 지금 기준으로만 서류를 발급해 주시는 분들이 훨씬 많습니다. 보험금을 청구할 때에는 보험사의 단순한 이론만 주장해서는 안 되고 꼭 그에 맞는 객관적인 서류가 있어야만 다시 한번 재검토가 이루어지기 때문에 의사 선생님께 진단 거부나 소견 거부 등으로 자료 협조가 원활하지 않으시다면 고정 댓글에 있는 사건 의뢰 신청으로 말씀 주시거나 설명글에 있는 카톡 상담으로 말씀 주십시오. 그럼 앞으로 보험회사로부터 눈탱이 맞지 않는 그날을 위해 저는 쭉 달려가도록 하겠습니다. 영상 내용 좋으셨다면 구독이랑 좋아요 잊지 마시고요. 다음에 또 피가 되고 살이 되는 보상 정보로 인사드리겠습니다. 스마트 보상TV의 손해사정사 홍신우였습니다. 감사합니다.